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41% 상승한 93,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썩 그렇게 기분이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승 대비 그렇게 큰 상승은 해주지 못했네요. 살짝 아쉬운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약 2% 상승한 818 라인에서 끝났습니다. 나름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물론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을 살펴보시면 사실 여태까지는 시장에 악재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마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악재가 모두 다 호재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 또 변동성이 있을 순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악재가 이제 호재로 변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대선 이슈입니다. 미국은 현재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미 대선 관련해선 세 가지로 추론이 가능하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 대선도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미 대선이 되면은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경기 부양책이 생길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한테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불복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불복 이슈가 있다면 시장은 당분간도 혼란이 계속될 거다라고 세 가지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오늘만 놓고 보면 1번, 2번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미 대선은 이미 시장에서 다 인식을 했더라.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남은 경기 부양책의 순서를 남겨놓은 것 같더라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은 1번, 2번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대선 불복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악의 경우는 그에 따른 소요 사태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오늘은 상당히 좀 좋고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으나 불복 변수도 조금은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통제 가능한 범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사흘 연속 세 자릿수 1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시 두 자릿수로 변했죠.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숫자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마스크를 참 잘 써줍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유럽은 상당히 좀 심했죠.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세 최고치죠. 그리고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등 국가에서 봉쇄 조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역시 재밌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 확진자, 미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지금 최고치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빨라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을 연내 개발 가능하다는 소식 등이 들리면서 나름 오늘 여태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지만 오늘은 호재로 변신한 모습, 그러니까 미 대선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억을 강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3억으로 해도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역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군부를 피웠습니다. 5억 정도는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뭐 최종적인 발표는 아닌데 뉴스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당, 정, 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에서까지 결정이 됐으니까 아마 10억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양도세 이슈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뭐 내용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죠. 특히 성장성이 큰 종목 위주로 하락이 좀 더 컸었는데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죠. 또 이제 내년 4월에 서울이랑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죠. 그리고 22년도에는 대선까지 앞둔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높이거나 시행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뉴스상에서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대주주 관련해서 시장에서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었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노이즈가 많았었는데 홍 부총리가 이런 사태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장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봤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악재로 작용했던 이 세 가지 요건이 오늘은 호재로 변신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대신 저기 1번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번 코로나 확진자도 동전의 양면같이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오늘은 호재적인 모습이었는데 만약이라도 숫자가 오늘이 정점이 아니었다, 10만 명이 정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변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 대주주 양도세 건은 확실히 결정됐다라는 뉴스는 아니지만 이 정도 뉴스 정도면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매번 드렸던 말씀인데 시장이 상승을 해도 특히 주도주가 부재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세 가지 업종이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물론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대다수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한 98%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게 세 가지 업종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바이오가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 2차 전지가 눈에 띄었고요. 세 번째 5G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장성이 큰 종목들이에요. 성장성이 큰 종목들은 사실 대주주 요건 때문에 최근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대주주 요건 3억이라는 변수도 사라졌고 나머지 뭐 코로나 변수 그리고 미국 대선 변수도 사라져서 오늘 여기 세 업종에 특히 매기가 상당히 좀 강했던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관련해서는 원래 최초에 시장이 이렇게 V자 반등하고 제일 먼저 올랐던 종목이 바이오죠. 그 당시 때 가장 먼저 1번으로 치고 올랐던 게 셀트리온 관련주, 그 다음 삼바, 그 다음 녹십자 관련주들, 그 다음 SK 케미칼인데요. 나름 오늘 셀트리온도 제가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처럼 여기 바이오주들은 제가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장대의 양봉은 의미가 있으나 보통은 이렇게 하락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한번 쉬었다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셀트리온도 나름 바닥 시그널 정도는 좀 보이지 않나 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요. 이날 여기 바로 직전 고점 돌파 한 번, 두 번인데 세 번째 도전이 성공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성공을 해줬습니다. 녹십자 그리고 SK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에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LG화학, 뭐 삼성 SDI, 그다음에 좀 뭐 가벼운 건 나노신소재 등등 애지간한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다 좋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5G 관련주들도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대주주 요건으로 억눌렸던 이렇게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얘네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어줄지 바이오, 2차전지, 5G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어줄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여태까지는 자동차, 현기차를 필두로 해서 차, 그 다음에 신재생이었다면 다시 바이오, 2차전지, 5G 관련해서 순환매가 돌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LB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B는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당시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방 경직이 우선이고 그 다음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슬슬 자리를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하방 경직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난주부터 기본적인 좀 아셔야 되는 상황들 엘레바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들 특히 이렇게 큰 산 있고 앞에 산 있는 것들 이렇게 앞에 큰 매물대 그 다음에 앞에 작은 매물대 있는 것을 돌파할 때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만 놓고 보면 LB가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시장은
약 2%대, 코스닥 시장은 2%대 올라갔는데 시총 상위주인 LB가 1.5%는 약간 시장 기대치는 못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감도 있는데 사실 캔들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애매한 위치에서 있어요. 아싸리 어제처럼 거의 등락폭 없이 이런 그냥 샛별이 형태가 나오든지 아니면 한 3, 4%대로 상승을 해서 여기 96,000원, 95,000원 언저리에서 마감이 돼서 완전 장악 패턴이 나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던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랑 많이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요날 모습이 이날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모습은 요 정도의 모습, 약간 어정쩡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뭐 요 정도 수급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보시면 나름 하방 경직 보여주고 자리 잡아주고 요런 샛별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줬잖아요. 당분간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분간도 요런 좀 자리를 좀 더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LB는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이벤트에 좀 강하죠. 특히 바이오 업종들이 이벤트에 강한데 나름 다음 주에 SITC도 있으니까 이민후미건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때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좀 잘 잡아주고 했고 또 사실 보시면 크게 보시면 1년 넘게 큰 에너지를 지금 잘 응축해 놓은 모습이잖아요. 잘 비축해 놓은 모습이고 또 원래 우리 LB는 워낙 한번 상승 탄력 붙기 시작하면 남부럽지 않은 무서운 탄력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물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가 됐으니까 좀 가줬으면 하네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